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보안 침해가 있었습니다. 이후 SK텔레콤 유심 해킹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은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다룬 YTN 보도 분석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중입니다. 봄철 나들이 차량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봄꽃을 주제로 하는 지역 축제도 전국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야외 활동을 위해서 차량 이동을 하다 보면 문득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순간 한 번쯤 느끼셨을 겁니다. 햇살이 좋은 봄, 춘곤증이 심해지는 시기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특히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졸음운전이 우려되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 봄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휴식, 창문 환기, 짧은 스트레칭으로도 해소가 안 된다면 반드시 잠깐 눈을 붙였다가 운전대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봄철 안전운전 당부드리면서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이번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는 전체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어 우리 통신사 역사상 가장 심각한 보안 침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해킹 범죄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현재 대처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까지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YTN이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려 2,300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일부 유출이 됐는데요. YTN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도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지 오늘 그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살펴보죠. 이 첫 보도가 4월 22일에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2일 오후 YTN은 최대 이동통신사 SKT 해킹, 이용자 유심정보 유출이라는 제목의 보도로 이번 사태를 처음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지난달 18일에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서 SK텔레콤 이용자의 통신 인증과 식별 정보가 담긴 유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고객 식별 번호가 같은 구체적인 유출 정보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가입자 2,30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았고 그 결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4월 18일 개인정보 유출 현황이 포착되었지만 4월 22일에서야 문제가 알려진 이유를 지적하지 않았고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SKT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이후 4월 29일 보도입니다. 곽이 장관, SKT 하루 늦은 해킹 신고, 합당한 처벌받을 것. 보도에서는 유상임 과기부 장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의 답변을 인용하면서 SK텔레콤이 하루 늦게 신고한 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SK텔레콤의 늑장 대응 문제를 부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다만 단신에 그친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네, 미숙했던 기업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이나 이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 보도의 아쉬운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이후에 해킹에 대한 유심 관련 취약성이 또 드러나면서 유심 교체 대응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한 보도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4월 25일 SKT 해킹 사고 대국민 사과, 유심 무료 교체 지원 뉴스에서는
SKT의 사고 수습 대책을 다뤘습니다. SKT는 사고 일주일 만에 해킹 사고 대국민 사과를 하였는데요. 해킹 피해가 일어난 서버 시스템을 완전히 격리하였고 2,300만 명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유출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 사례가 접수된 바가 없다는 취재 내용을 전하면서 현재 가입자의 피해 상황을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의미 있는 뉴스였습니다. YTN에서는 유심 무상교체와 같은 후속 대응을 비롯해서 유심 재고 부족과 대리점의 혼란 등 실제 현장의 목소리까지 전달해 주었습니다. 유심 칩 없어요. 유심 대란에 SKT 고객들 발 동동. 보도에서는 유심 교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품귀 현상을 조명했습니다.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유심을 구하지 못한 개별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 유심 교체를 권고한 일부 대기업 소속 고객들 역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 사례를 전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이 대응책을 놓고 또다시 문매를 맞을 위기라는 리포트를 통해서 유심 무상 교체라는 소비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기업 대응의 미비함을 비판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이 소비자가 직접 찾아 나서기도 했는데요.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분산돼 있는 정보를 모아서 알리기도 했습니다. 신뢰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 분석해 주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는 기업이 제시한 조치 외에도 개인 차원의 보호와 보상 대책안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유익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SKT 고객 행동 요령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부터. 보도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SK텔레콤 가입자가 확인해야 할 조치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비롯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한다던가 공식 대리점 방문을 권장하고 또 피싱 문자 링크 클릭에 주의할 것을 당부해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제공한 보도였습니다. 4월 30일 보도입니다. 금융권, 복제폰 우려, 안면 인증 강화, 유심 교체가 최선의 제목인데요. SKT 유심 해킹으로 가입자의 정보를 남용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진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모바일로 금융 업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해킹된 정보를 통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했는데요. 은행권에서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해킹 사건 이후 가입자와 시청자 모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취재에 보도한 의미 있는 뉴스였습니다. 네, 대응 방안에 관한 정보는 충분히 다뤄졌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다만 여러 보도 가운데 해킹의 기술적인 원인이나 보안 시스템을 언급한 보도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염흥렬 춘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의 대담이 2차례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담에서 아쉬웠던 점은 해킹 이후에 대응에 집중한 나머지 해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통신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점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해킹의 정확한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여러 언론에서는 이미 보안이 가장 철저한 것으로 알려진 홈 가입자 서버가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통신망 구조나 시스템 보안의 근본적인 약점을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일부 IT 전문 채널에서는 보안 전문가나 업계 종사자가 직접 출연해 기술적인 배경과 그 가능한 해킹 방식 등을 설명하면서 대중의 이해를 넓히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YTN의 대담과는 차이를 보였는데요. 공신력 있는 보도 채널로서 YTN도 관련 전문가와 협업해 기술 분석의 깊이를 더한다면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정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저도 아쉬운 보도를 발견했는데요. 4월 29일 이틀째 유심 대란,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유출 없어 제목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키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가지 정보의 유출을 확인했으며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자체 관리용 정보 21종이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SKT와의 협의 내용도 전하면서 조사 결과를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며 집단 행동을 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음을 전했습니다. SKT, 정부, 가입자의 입장 등을 전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는 점은 의미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SKT 자체 관리용 정보 21종은 무엇인지,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가 갖는 의미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는 불법 복제폰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정보인데요. 현재 개인정보가 다양한 차원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뉴스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전례에 없는 큰 규모의 해킹이다 보니까 보도 방향을 좀 잡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취재 과정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YTN은 그동안 이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취재와 보도에 임하고 있었는데요. 4월 26일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의 기자회견 라이브를 시작으로 27일 일요일부터 사람들이 SKT 대리점에 몰리는 모습과 곧 무상교체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또 유심 무상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8일부터 30일까지 종로 일대와 강남 그리고 황금 연휴 인파가 몰리는 인천공항에서 기자 중계를 이어가는데요. 특히 현장에서 줄을 선 분들은 어르신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QR코드로 유심 교체 예약을 하지 못하고요. 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유심 대란 속에서 더욱 소외된 고령층의 문제, 이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YTN은 유심 대란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를 알리는 동시에 SKT와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과 행정지도 등도 발빠르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국내 기업 문화의 미성숙한 태도까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YTN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돕는 보도 태도를 좀 잘 이어가고 있는지 그 보도 내용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심 교체 하세월, 통신사 이동 위약금 면제해야 대담에서는 YTN 김진도 해설위원이 출연해 유심 교체나 보호 서비스 가입이 늦어지는 상황을 짚으며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전했습니다. 특히 스미싱 피해 우려에 대해 문자메시지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SK텔레콤이 스미싱 피해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내용이 실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기업이 밝힌 책임과 실제 보상의 차이를 구분했습니다. 또 SK텔레콤의 늑장 대처와 내부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실질적 책임이 소비자가 아닌 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해킹 사태로 불안을 겪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하고 기업 대응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며 시청자 중심의 보도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5월 1일 SKT 신규 가입 중단 철퇴, 유심 도착, 피싱까지 기승을 다룬 뉴스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유심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신규 가입 중단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해당 보도에서는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싱 문자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식 안내 메시지와의 구분을 강조하고 또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시장 점유율 제1위 통신사가 정부의 제재를 받고 해킹 사태가 피싱 범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이번 사건의 심각한 여파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5월 1일 SKT 청문회 부실 대응, 위약금 난타, 최태원 치과 치료 불참을 다룬 보도에서는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사태 청문회 상황을 전했는데요. SK텔레콤의 부실 대응과 통신사 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를 전했습니다. 국회 SKT 청문회 현장 취재 영상을 통해 SKT의 부실 대응과
위약금 문제 등 대책 관련 아젠다를 전달했고 가입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네, 유심 대란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현장 상황 취재로 이제 YTN 보도가 좀 유익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후에 SK텔레콤 측 근본적인 대책과 또 제대로 된 보상을 묻는 어떤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YTN 보도 방향은 좀 어떻게 조율이 됩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이번에 고객의 정보가 상당히 많이 유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정보가 유출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이제 유심 복제와 관련해서 가입자 전화번호 그리고 가입자 식별 키 등 4종이 유출됐다고 하고요. 또 SKT가 자체 관리하는 21종의 정보가 해킹을 통해 유출됐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정보가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사실관계가 미흡한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조속히 정리돼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취재에 힘을 쏟을 예정이고요. 둘째, 유심 교체 현황 그리고 교체할 경우에는 얼마나 안전할지 여부에도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유심 교체 대기 인원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쯤 유심 교체가 가능할지 여부도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요. 과연 유심을 교체할 경우에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인지 또 이미 빠져나간 정보를 감안한 후속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에 위약금 면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히 취재할 예정인데요. 위약금 면제는 사실 정치권에서 먼저 언급한 문제이긴 한데요. SK텔레콤에서는 이제 필사적으로 이 부분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 부분은 가입자 차원에서는 가장 시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해킹 원인 파악 그리고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관련 보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통신사의 메인 서버 해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아무래도 내부자가 관련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SKT는 공식적으로 해킹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발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해킹 원인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요.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점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심 해킹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서 심도 있게 보도할 계획입니다. 네, SKT 해킹 사태, 취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킹 내용부터 또 보상 문제까지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구조적 원인과 책임을 짚는 탐사 보도로 사회적 해법 모색해야.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일수록 왜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지 또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합니다. 국내 대표 보도 채널인 YTN에서도 이번 해킹 사태의 원인과 시스템의 허점을 깊이 있게 짚고 제도 개선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탐사 보도로서 사회적 대응 논의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종임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정부 정책을 다루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이번 YTN에서는 SKT 해킹 사건이 가입자에게 늦게 공지된 점과 지체되는 유심 교체 현장, 고령 가입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온라인 접수의 어려움 등을 빠른 현장 취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 뉴스는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이버 해킹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범죄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 관련 대안을 설명하는 보도는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정보 이용에 대해 사회적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모바일 이용자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건이 수습 중인 만큼 관련 전문가의 진단이나 공공기관 규제의 중요성을 다루는 후속 보도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많은 이용자의 불편을 낳았던 SKT 해킹 사태 관련 보도들 살펴봤습니다.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디딤돌 소득 성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서울시가 실험하고 있는 새로운 소득 보장 복지 프로그램 디딤돌 소득이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서울시 정책 중 하나인 디딤돌 소득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영향이 예상됩니다. 디딤돌 소득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수급자에서 벗어난 이후라도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다시 돈이 지급됩니다. 이만큼 이상은 벌면은 힘들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런 걱정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디딤돌 소득을 하면서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쉬면서도 다른 일을 찾아보면서 뭔가 안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디딤돌 소득 실험에 참가한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의 효과와 소감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서울시가 실험하는 디딤돌 소득에 대해 해설하는 보도였는데 시청자들을 설득할 만큼 성과를 입증하는 데이터 제시가 부족하다고 느껴져 구체성을 충족시키기에 아쉬움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에서 디딤돌 소득 성과를 데이터로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 차인 디딤돌 소득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설계된 것이 특징인데요. 서울시는 2,076가구의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0년도 분석 대상은 서울 디딤돌 소득 1단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23가구와 2단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3,588가구로 1차년도 조사보다 규모가 커지고 기간이 길어졌는데요. 분석 결과 서울 디딤돌 소득 2차년도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8.6%였습니다. 1차년도 4.8%보다 3.8%포인트 상승한 것인데요. 지원받은 가구 중 약 3분의 1은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고 합니다. 1차년도와 비교했을 때 9.3%포인트 높아져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디딤돌 소득을 받은 가구들은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교육훈련비를 비교 가구에 비해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 자원 투자도 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횡문근 용해증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독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소아 환자들 사이 횡문근 용해증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회원병원에서 보고된 횡문근 용해증 환자 대부분이 5세에서 12세 사이의 소아였으며 65%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기 발견하면 수액 치료 등으로 회복이 가능한 만큼 아동이 독감이 낫는 과정에 콜라색 소변을 보거나 갑자기 심한 근육통을 호소할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질병이 대부분 어린 소아 환자들 사이에서 발견됐으며 증상이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의 진료가 필요함을 전했는데요. 최근 유행 중인 B형 독감과 관련해 횡문근 용해증에 대한 정보를 전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병이라 해당 병에 대한 증상 대처 등을 정보 자막 등으로 보여줬다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횡문근 융해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B형 독감은 경증으로 알려졌지만 기존과 다르게 일부 아동에게서 후유증의 하나로 바이러스성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팔과 다리 등 움직임이 있는 부위의 골격근인 횡문근이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근세포 내 물질들이 혈액으로 유출되면서 갑작스러운 근육통이 나타나고 소변이 검붉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횡문근 융해증은 강도 높은 신체 활동 이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에 따르면 소아에서의 횡문근 융해증은 바이러스 감염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자칫 급성 신장 손상과 같은 합병증으로 악화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횡문근 융해증으로 인한 근육통, 보행장애, 짙은 소변 임상 건수가 78건이었으며 대부분 5에서 12세였고 이 중 64%는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소아는 본인의 증상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찰과 빠른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행히 횡문근 융해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한 수액 치료와 전해제 조절만으로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이 세 번째 주제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찰이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교사와 유명 강사, 사교육업체 등 10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업계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데 수수 금액이 48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능 출제,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이른바 문항 제작팀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거래한 사례도 드러났는데 문항 한 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전하면서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알린 보도였는데 관련해 교육부 측의 반성과 관리 등에 대한 계획도 다뤄졌으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교육감 입장 발표를 정리해봤습니다.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 4월 22일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와 관련해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교원 엄정 조치 서울교육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 사교육 시장 개입 불법 문항 거래에 대한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 실시와 동시에 전국연합 학력평가 출제 관련 인력풀 구성해서 사설 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했다고 전했는데요. 사교육업체 등의 명확한 기준 안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 관련 공익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 허가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